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3,400만원 중반대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오늘은 또 다시 살살살 눈치 보고 있는 장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대로인 느낌, 0.09% 정도 오르는 220만원 선, 230만원 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눈치 보는 장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 역시나 조금 내리고 있죠. 630원도 안 되는, 62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선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소송의 어떤 실마리 풀리지 않았고 힘먼 문서가 공개는 됐지만 리플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을 떠나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소송이 끝나기에 힘먼 문서가 공개됐다라는 그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수수께끼는 풀렸다라고 조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76달러. 이제 반감기 시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좋은 흐름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일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가격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로 넘어가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미국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가 1년 3개월 만에 동결을 표시했죠. 6월 달에 동결을 했고 앞으로 연내 추가 인상 강력 시사하면서 점도표에 점을 두 번 땅땅 찍으면서 올해 두 번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사하는 바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준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렇고요. 연준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함에 있어서 올해 이제부터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시장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탠다드 앤 푸어 지수, S&P 4,400 지수가 또 굉장히 올라갔죠. 긴밤에 미국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 점도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멈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은행 파산의 어떤 우려, 그런 부분을 크게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대감, 그리고 분석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배움의 장벽이 무너진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좋은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서울대 신범식 교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그런 유튜브 영상이고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제 영상에서 틀어드리는 거는 좀 신뢰를 범하는 일이니까 제가 더보기 링크에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하지만 딱 요점만 볼까요? 우크나 대반격,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휴전선 그을 때 왔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사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에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고 그 다음에 2분기 그리고 3분기 내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아구가 맞다. 그래야지 이 톱니바퀴에 이 타이밍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종전 선언이 날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1경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죠. 그 내면에는 유대자본이 섞여 들어가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SEC, 게리 갠슬러를 위원장으로 둔 이 SEC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 이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갠슬러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죠. 블랙록이 신청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감시 공유 동의가 포함이 돼 있다. SEC 승인 가능성이 커지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감시 공유 동의가 뭔데? 바로 짚어보게 되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포함된 감시 공유 동의 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 이 SSA는 트레이딩 활동이라든지 청산 활동, 고객 신원 등의 모든 정보의 공유가 허용되는 것, 시장 조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SEC가 계속적으로 현물 ETF를 거부했거든요. 왜 거부했을까요? 왜 반려했을까요? 비트코인 너무 위험해. 너희가 시장 조작해서 투자자들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려를 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뭐다? 칼을 뽑았다. 감시 공유 동의. 모든 정보의 공유가 허용이 된다. 시장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트릭을 걸어놨기 때문에 승인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죠? 바로 리플 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SEC가 어느 정도 증권성 여부가 아닌 것과 증권이다라는 거에 정돈을 한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겠죠. 이번에는 전 SEC 소속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친리플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SEC의 소속 변호사가 리플 소송 수일 내에 판결 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전 SEC 소속 변호사 마크 파겔은 SEC와 리플 소송은 수일 내에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톱니바퀴의 아구가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금리 동결이 끝나야 되고, 끝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가능성이 열어지면서 우리는 시장의 상승을 살짝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믿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수반하여 여러분들의 내공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계속적으로 연낸 서한, 자산 토큰화 관련해서 이 STO, 자산 쪼개기에 관련해서 긍정적 시장 효율성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산 토큰화는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권들이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한다. 잠깐 보고 갈까요? NH농협은행을 주축으로 결성된 은행권 토큰 증권 공개. 즉 다시 말해 모든 자산들을 이제 토큰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말했다. 이 컨소시엄에 IBK 기업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조각투자 사업자 추가로 참여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소 블랙록이 시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도 다 달라붙는다는 거고, 이미 판때기는 어느 정도 끝이 나서 곧 실현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리플의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플은 계속적으로 팔라우나 몬테네그로 같은 국가 단위,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과 그리고 각국의 결제 시스템 송금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콜롬비아 은행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블록체인 사례 조사한다. 그 심장에는 바로 리플이 있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 중앙은행, 리플과 손잡고 블록체인 활용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드워드 팔이나 트위터 하나 보고 가게 되면 금융 시스템을 인수하는 리플, 그리고 XRP, 러시아까지 언급이 되네요. 콜롬비아 은행 이번에 나왔고요. 몬테네그로와 팔라우, 그리고 홍콩 국가 단위로 리플은 CBDC에 착수에 들어갔고, 우루과이와 일본까지 나오고 있네요.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CBDC 하면 리플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스위프트 2.0의 ISO 2002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RMG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BIS, CBDC 사용 사례 탐색한다. API 활용해서 결제 테스트합니다. 이 국제결제은행 기득권 중에 탑 오브 탑이라 그랬죠. 영란은행과의 중앙은행 CBDC 테스트 진행에 대한 프로젝트, 즉 보고서를 또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젝트 던바라든지 프로젝트 마리아나, 프로젝트 폴라리스 등으로 계속적으로 BIS가 어떤 식으로 횡보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리플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쵸? 이번에는 또 영란은행과 무엇을 같이 하고 있네요. 영란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IS2002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실시간 총액 정산 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RTGS에 대한 내용 한번 지켜볼까요? 컨설팅을 하는 이유, RTGS가 뭐다?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즉 다시 말해 실시간 총액 정산 서비스다. 영란은행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우리 영란은행은 2023년 4월에 향상된 IS2002의 메시지로 이동하고 2024년 봄에 도입될 새로운 핵심 결제 엔진으로 새로운 RTGS를 갱신하는 과정에 있다. 즉 다시 말해 이 Real-Time Gross Settlement라는 이 실시간 총액 정산 서비스에 이제는 IS2002를 탑재해서 내년 봄에 새롭게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ISO2002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역시 리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RTGS는 뭐다? Real-Time Gross Settlement,
전 세계 국경 간 결제에 쓰이는 영란은행의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넓은 결제 산업에 대한 ISO 20022의 이점에 대해서 표시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ISO 2002를 RTGS에 탑재해서 내년 6월에 새롭게 발간한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었습니다.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ISO 2002가 출시되면서 2025년 11월까지 모든 메시지가 지원되는 공존의 시작을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는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렸어요. 타임 레버리지 단톡방에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제 영상을 통해서 ODL 시스템이 뭐고 리플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있고 어떤 회사 간 협력, 파트너십이 맺어 있고 국가 단위로 CBDC가 어떤 원리로 구현이 되는지 이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세력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2025년까지는 반드시 리플 홀딩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공부 수반하시면서 내공을 쌓아 가셔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공부하시면서 성투하는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